안녕하세요. 저는 7살, 4살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혹시 오늘도 하루 종일 아이하고 뭐 하면서 시간 보내지? 하고 고민하고 계신가요? 이 길고 긴 시간을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SNS에서 본 것처럼 아이에게 뭔가 교육적이고 번듯한 놀이를 준비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체력도 없고 자신도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최대한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지 말고 본질을 집중해서 키워보자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들 둘을 키우면서 해보았던 일상생활 속에서 돈 들이지 않고 손쉽게 아이의 발달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화려한 장난감이 그다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엄마 중 한 명입니다. 물론 저도 집에 장난감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일부러 큰돈을 들여 유명하다는 장난감을 사진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비싼 장난감이라도 아이들은 금방 질려하고 금세 또 새로운 장난감을 찾잖아요. 물건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2018년생인데 그때는 코로나 발생 전이라 지역 장난감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잘 가지고 놀았고 물려받은 장난감을 사용하기도 했었습니다. 둘째는 2021년생인데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라 장난감을 빌려서 가지고 놀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그대로 가지고 놀았고 또 다른 분께 물려받은 장난감들이 더해졌을 뿐 새로운 장난감을 사주진 않았어요. 대신 집에 있는 물건이나 도구들을 위험하지만 않다면 자유롭게 만지며 탐색하게 해주었고 바깥으로 산책을 나가서 자연물을 충분히 만져보고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표진원 소아청소년과 선생님께서는 유아 시기에 어떤 장난감보다도 중요한 놀이기구는 바로 부모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난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이고 사소한 장난감이나 물건이라도 아이가 부모와 즐겁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면 오케이 라고 하시니 제가 그동안 아이에게 잘못하진 않았구나 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두 아이가 어릴 때 그러니까 돌 전까지 많이 했던 놀이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주방용품 가지고 놀기. 위험하지만 않다면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아이가 서랍장도 열어보고 플라스틱 그릇도 꺼내보고 조리도구도 만져보고 두드려보면서 집안 곳곳을 탐색하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냄비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냄비 뚜껑을 열고 닫고 냄비 안에 인형을 넣었다가 빼면서 깔깔거리며 놉니다. 나중에 물건이 없어져서 보면 냄비 안에 들어가 있곤 했어요. 냄비도 사이즈가 다양하니 냄비 안에 냄비를 넣어 겹치면서 놀기도 하고 뚜껑을 바꾸어 닫기도 하는 등 자기만의 놀이를 만들어 재미있게 갖고 놀더라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아이의 손 닿는 곳에는 위험한 물건을 미리 치워버리는 선행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엄마가 요리할 때 식재료 만지게 해주기. 촉감놀이를 위해 따로 준비하기보다는 밥하기 전에 밥솥에 담긴 쌀을 만져보게 하고요. 요리를 위해 재료를 다듬으면서 당근이나 오이 등 입에 넣어도 괜찮은 식재료들은 작게 잘라서 아이가 가지고 놀거나 맛볼 수 있게 해줬어요. 양배추도 씻고 잘라서 큰 대야 같은 곳에 넣어주고 요리하기 전까지 탐색해 볼 수 있게 해주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엄마가 따로 촉감놀이를 준비하지 않아도 그날 장을 본 품목에 따라 제법 다양한 재료들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그림카드 같은 것으로 오늘 만져본 곳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세 번째, 아기 마사지 해주기. 목욕을 하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기저귀를 갈 때 아이와 눈을 맞추고 밝은 목소리로 환하게 웃으며 팔다리를 쭉쭉, 등을 쓱쓱, 폐 부분을 살살, 배에 바람도 뿌 넣어줍니다. 기저귀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갈아야 하니 이 시간만 잘 활용해도 신체적 접촉의 횟수를 유의미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릎 위에 앉혀서 얼굴 터치하며 놀기. 이 시기에는 아직 잘 걷질 못하니까 무릎에 앉혀두고 얼굴을 마주보며 코코코코는 같은 놀이를 하며 아이의 눈, 코, 입, 볼, 머리를 사랑스럽게 터치해줬어요. 엄마와의 따뜻한 신체 접촉을 통해 아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다섯 번째, 사운드북보다는 가능하다면 직접 노래를 불러주기. 노래를 하루 종일 불러야 하는 건 아니니까 아기와 무엇을 하다가 상황에 맞는 노래가 생각나면 불러줬어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나 펄펄 눈이
봄이 옵니다 와 같은 날씨와 관련된 노래도 불러주었고요.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다가 자전거가 보이면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이런 식으로 불러주었어요. 나무가 우거진 곳을 지날 때는 숲속을 걸어요 산새들이 속삭이는 길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요. 튤립 사운드북도 물론 사용했지만 제가 힘들지 않는 선에서 아이와 놀면서 기저귀 갈면서 유모차 끌고 산책하면서 할 수 있을 땐 직접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이건 아이의 언어 발달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6번째, 책 가지고 놀게 하기. 책장에 예쁘게 꽂아두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편하게 집어들고 넘겨보게 하기 위해서 바닥이나 소파, 아이의 손이 잘 닿는 곳에 책을 군데군데 흩어두었어요. 그랬더니 책장에만 꽂아놓을 때보다 책을 집어드는 빈도가 확실히 늘어나고 책과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7번째, 기회가 될 때 가까운 곳으로 놀러 가기. 환경을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새로운 자극을 주기 위해서 차 타고 10분에서 30분 이내의 장소 등 집에서 멀지 않은 공원이나 카페 등으로 가볍게 외출을 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 가면서 느낀 점은 아이는 멀고 특별한 장소를 가야 좋아한다기보다는 가까워도 새로운 장소면 흥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괜히 엄마 욕심에 좋은 곳을 보여주려 멀리 가면서 힘들어하기보다는 근거리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이동거리와 준비 과정으로 짧게 새로운 환경으로 가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고 그 시간들이 쌓여 여러분의 육아에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큰돈 들이지 않고도 아이의 발달을 적절히 자극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아이들을 키우며 실제로 경험해본 실전 육아와 정보들을 토대로 엄마는 힘 빼고 아이는 스트레스 빼고 중요한 것만 남기는 육아에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육아하세요.